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 생명이 태동하는 자궁이 우리의 고향인데요. 하지만 자궁은 때론 생명을 앗아가는 또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생긴 종양 때문입니다. 출생부터 폐경 이후까지 일생 중 어느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질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부인과는 오늘도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생명의 탄생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인데요. 쉽게 말할 수 없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여성의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치료 기술로 환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산부인과 박정우 교수. 오전 7시 반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열이 좀 났어요. 네. 그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약간 좀 감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이 있어서 항생제 일단 좀 써야 되고요. 항생제 쓰고 오늘 항암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항암이 좀 어렵고 요게 좀 열이 떨어지고 항생제 좀 쓰고 괜찮아지는 거 확인하고 할게요. 아셨죠? 아침에 물좀 들어가세요. 이번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각종 검사 결과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설명합니다. 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출산을 제외하고 산부인과를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40 중반의 이수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출혈이 있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종양이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조직 검사의 결과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자궁 경부암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하고 MRI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이 병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PET-CT를 찍었어요. 이 경부 쪽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거는 방광이고요. 이 부분이 병변이에요. 그래서 자궁 입구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자궁 경부암은 자궁 내막암, 난소암과 함께 가장 발병률이 높은 3대 부인암입니다. 이 판독이 최종으로 떠오면 그 최종 판독까지 좀 확인을 하고 그 치료를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만약에 폐에 그 부분이 의심이 되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항암을 바로 할 거고요. 아니면 이 골반 쪽이 먼저 그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할 거예요. 항암 방사선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중에 아마 좀 PET-CT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건강검진만이 조기 발견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검진을 잘 하시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을 하고 검진 프로그램도 잘 하시지만 그에 비해서는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행돼서 3기, 4기 이렇게 말기에 가까워져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고 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이 되고 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지만 치료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이라는 거는 사실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암 발병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8세의 박인혜 씨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복통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난소에도 암이 전이된 상태였죠. 통증과 변비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양쪽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보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고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성이나 이럴 때 아니면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암이라도 초기에는 완전한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같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이성 병변이라면 증상 완화 목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에 이제 그게 이제 이걸 내가 다 없애서 이 환자를 완치를 시켜서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치료의 경과에서 보면 반응이 없는 이러한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축을 시키고 거기에서 좀 더 치료가 조금 더 그나마 환자분에게 다른 증상이나 복통이나 이런 증상을 없어주기 위해서 그런 증상 완화 목적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소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복수가 차서 배가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한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죠. 난소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가능한 모든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항암제는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던 유경희 씨. 자궁 내막암으로 여성 생식기 전부를 드러내야 했죠. 네. 자궁 내막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실 때는 로봇으로 네. 자궁하고 난소 그리고 임파선 수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내막암의 종류에서 보면 사이즈가 좀 크고 해서 네. 저희가 항암 치료를 같이 했었죠, 수술 후에. 네. 그래서 그 CT 결과도 괜찮고 네. 혈액 검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암 수치라고 하잖아요. 네. 암 수치나 그런 결과들이 다 깨끗하고 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나 콩팥, 간 수치 그리고 전해질 다 이상 없어요. 네. 엑스레이도 깨끗하고요. 네. CT도 좋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로봇 수술은 넓은 시야로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절개 크기와 흉터가 적어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내막암은 초기에 출혈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혈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빨리 오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 이렇게 출혈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오시고 나면 그때 바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막암 같은 경우가 빨리만 병원 오시면 치료도 잘 되고 환자분처럼 예후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궁의 안쪽 면인 자궁 내막에 생긴 암은 잘 제거했지만 최근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라는 거는 이제 수술 배경이 됐잖아요, 교수님. 아, 수술의 네. 폐경이요? 네. 이게 조금 갑자기 활화산처럼 네. 이렇게 확 올라오거나 네. 아니면 앞면 홍조 네. 그리고 땀이 계속 네. 많이 나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내막암은 그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됩니다. 에스트로겐하고 연관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 2년간은 호르몬을 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 딱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최근에 검사 결과가 괜찮아서요. 네. 좀 쓸 수 있는 호르몬을 좀 써볼까 합니다. 네. 대신 네. 용량은 높게 쓰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좀 낮게 해서 그게 문제 없도록 하면서 저희가 약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재발 환자의 절반은 2년 이내 재발하는데 유경희 씨는 2년이라는 고비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수술보다는 항암이 더 힘들었고요. 항암 하시는 분들 마음을 그땐 또 이해를 했고요. 예. 지금은 좀 운동도 하면서 네, 식단도 관리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도 워낙 교수님께서 이제 로봇 수술을 깔끔하게 다 해주셨고 항암도 잘 됐고 지금도 이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또 다른 암을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데 또 생길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김현지 씨.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난소의 혹이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 저희가 CT상에서 보면 이게 꼬여 있는 걸로 보여요. 꼬여 있는 걸로.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본인이 보면 쥐어짜듯이 배가 아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꼬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물론 꼬였다가 풀렸을 수도 있어요. 통증이 없다는 건.
15cm.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가 정상인 난소에 15cm 크기의 혹이 생기면서 심한 통증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큽니다. 지금 CT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처럼 혹 자체의 성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성격 자체는 그냥 어떤 혹이든 간에 약간 이제 뭐 생길 수는 있지만 나쁜 혹처럼 보이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나 그런 종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제 물론 조직 검사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한 일주일쯤 기다려서 이제 봐야 되겠죠. 이 혹은 전체적으로 다 절제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남겨놓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기를 갖거나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은 혹시라도 한쪽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안 좋다 하더라도 반대쪽 난소가 살아있으면 임신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난소 낭종과 난소가 꼬이는 난소 염전으로 통증이 발생했는데요. 배가 부풀어 오른 게 보일 정도인데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걸까요? 보통이나 걸어다닐 때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존나 심해가지고 가스가 찬 줄 알았어요.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변비 때문에 그런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난소 낭종이 진행돼 유착이 심하면 난소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20대다 보니 최대한 난소 안의 혹만 제거할 계획입니다. 배에 구멍을 뚫어 내시경과 시술 기구를 삽입합니다. 크게 부풀어 있는 혹 안에 내용물을 흡입해 크기를 줄입니다. 네, 이제 여기 이렇게 꼬여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모양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살짝 꼬여 있던 거예요. 그 난소 낭종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흡입을 먼저 한 거거든요. 혹 안에는 물과 비슷한 액체부터 젤리처럼 끈끈한 물질, 오래된 피, 기름 등 다양한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난소 낭종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 혹이 있는 안쪽의 벽을 이렇게 벗겨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벗겨내는 이쪽까지는 그 혹이고요.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을 남겨놓고 혹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죠. 난소 안에 있는 혹을 제거하고 꼬여있던 난소를 풀어줍니다. 다행히 난소는 보존하고 난소 낭종만 제거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수술할 때 보면 약간 초콜릿 컬러, 초콜릿색의 그런 액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혹이 의심이 됩니다. 물론 조직 검사는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봐야 되겠지만 자궁 내막증 혹이 있으면서 그 혹이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통증이 있었고 그렇게 좀 응급실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정상적인 난소 조직은 남겼고 혹은 제거했고 그래서 지금 출혈이나 그런 상태 없이 수술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회복 중인 김현지 씨를 찾았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최소한의 절개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건데요. 사실 마음이 좀 놓여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아침에만 해도 혈색이 좀 이렇게 좀 노랗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혈색도 다 들어온 것 같아요. 15cm나 되던 혹을 제거하니 튀어나와 있던 배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모았던 그 티셔츠 있었거든요. 이제는 태어난 이후에는 마음껏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배를 만져보고 엄마 배가 쏙 돌아갔어. 살이 빠졌겠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너무 아픈데도 지가 웃음이 나오는 거 웃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진짜 하고 나와서 아침에 오니까 진짜 배가 그게 이렇게 나와서 있던 그 자리가 깜짝같이 없어졌더라고요. 소중한 난소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고통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지만 최영희 씨는 더 힘든 출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조산 위험성 때문입니다. 사실 2년 전 첫째를 가졌을 때도 조기 출산을 했는데요. 그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했건만 둘째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첫째가 혼자 놀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둘째도 낳고 싶기도 하고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아무래도 여기 병원에 이렇게 안 있으면은 임신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첫째 때도 또 그랬으니까 더 그렇고, 다행히 병원에 있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임신하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는 임신 37주보다 이전, 즉 분만 예정일보다 3주 이상 일찍 분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영희 씨는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맥도날드 수술로 불리는 자궁경관 원형 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어쨌든 머리는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고, 그거 우리 묶어놨잖아요, 경부를.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자궁 경부가 조금 다 열려있긴 한데, 그래도 묶은 그 아래쪽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항상 비슷비슷한 정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길이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거 우리 이제 배랑 이런 거 다리뼈랑 해가지고 이게 몸무게 쟀을 때 한 2.3kg. 이거 항상 우리가 머리가 아래쪽으로 있고 막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좀 변동사항이 있긴 하지만 한 고언저리다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뇌, 폐 등 몸속 주요 장기가 미성숙한 채로 태어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여하며 분만을 늦춰왔습니다. 약 4달간의 입원 치료 끝, 드디어 아이를 만날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8시 이 정도에 수술방에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기는 한 8시 반 전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아기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소아과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오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거 없으면 안 오실 것 같아요. 임신 14주부터 손꼽아 기다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6주 아니면 그 짧게는 34주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태아의 그런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 괜찮다면 약을 끊고 분만을 해야 된다면 분만을 하는 게 태아나 엄마한테 더 이익과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더 유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크게 그런 부정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도 박정호 교수가 받아주게 됐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탄생의 순간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신 마취 후 복부와 자궁을 차례로 절개합니다. 드디어 태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잘 성장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찬 만큼 아이의 건강 상태도 좋은데요. 이제 조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자궁경관 원형 결찰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아프가 점수라고 그 신생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요. 10점 만점인데 아기가 이제 1분하고 5분 아프가 점수를 줬는데 9점하고 10점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주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물론 이제 올라가서 소아과에서 볼 겁니다. 소아과에서 보고 그러고 나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가 좀 필요할지는 좀 지켜보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기 바로 분만하고 나서 나왔을 때 점수 자체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보통 이제 제왕절개 수술이나 분만을 하게 되면 출혈이나 이런 부분, 출혈 있잖아요. 그래서 산후 출혈에 대한 부분들 항상 조심합니다. 근데 오늘 수술한 경우에 지금 출혈도 많지 않았었고요. 환자 컨디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 깨어보고 난 다음에 컨디션을 보면 알겠지만
환자분은 크게 나쁘지 않고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기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예고된 늦은 저녁. 산부인과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연락에 아버지는 태풍을 뚫고 왔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아기를 조금 주스를 키워서 유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사실 약을 증량했는데도 계속 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고 제가 환자분이랑 같이 수술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모는 29주 차에 양수가 새어나와 119를 타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출산을 미뤄보려고 주사도 맞았지만 자궁 수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첫째 때 조산 경험이 있어 이미 자궁경관 원형 결찰수를 받은 상황. 결국 30주 차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애 때부터 좀 조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되네요. 아침에도 왔다 갔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전화 받고 이래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수술을 앞두고 당직을 서고 있던 의료진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내년 추석 때 우리 아가야 하고 재밌게 하세요. 내년 그렇고 내년 해갖고 야, 또 엄마 때는 추석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하면서 그러면 되겠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출산의 순간 밤낮 없는 분만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명과도 같은데요. 박정우 교수도 급히 수술실을 찾았습니다. 산모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더 아기를 더 배 안에 품고 싶고 더 유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진통에 걸려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하게라도 이렇게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대기 상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많은 기적이 더해져야 만날 수 있는 생명의 탄생.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도 조금 빨리 태어날 아기를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힘찬 울음으로 아기가 자신의 탄생을 알립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며 세상으로 나올 마지막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산모도 자식을 만나기 위한 일념으로 수술의 과정을 잘 이겨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은 출혈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 아기도 울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네, 울었고 우리가 그 아프가 점수라고 하는 신생아 점수가 있는데 그것도 7.9점으로 주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주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인큐베이터는 들어가서 좀 입원해서 좀 아기 더 키워야 되고요. 그래도 아기도 나와서 잘 울고 엄마도 출혈 없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입니다. 정말 앞이 노랗더라고요. 또 그런 데다가 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바로 또 올라오지도 못하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산모도 그렇고 잘 나와서 좀 한편으로는 안도가 됩니다. 사실 대학에서 있으면 중환자가 왔을 때 의사 혼자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같이 중환자실이라든가 그걸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걸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이제 의사와 이런 전체적인 그런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환자가 케어가 잘 될 수 있고 특히나 오늘같이 이제 미숙아를 제가 분만을 하는 경우에도 분만을 하고 나면 또 소아과에서 할 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과에서 이렇게 잘 받쳐줘야 저희가 이렇게 분만을 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환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여성 건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궁 건강. 문제가 생겨도 크게 내색하지 않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정기검진만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산부인과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신가요?